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 동결과 인하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환율 부담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고심이 깊어졌을 걸로 관측되는데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금통위 회의가 목요일로 예정돼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기준금리 결정 회의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이번 주 목요일 16일에 열리는데요. 네. 작년 10월과 11월에도 이제 금리를 내렸었는데 올해 1월에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은은 경기와 환율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계엄, 탄핵 사태까지 겹쳐서 더 위축된 소비 투자, 내수를 살리려면 금리를 더 낮춰서 이제 이자 부담을 줄여야 되지만 인하에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가뜩이나 불안한 달러원 환율이 더 뛸 수 있기 때문이죠. 네. 현재 한미 금리 차이는 1.5%포인트인데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경우에 이 격차는 1.75%포인트로 더욱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네. 전문가들은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있죠? 네,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3명은 이제 기준금리가 현재 3%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에 급등한 이후에 여전히 1,470원 안팎에서 머무는 환율을 이제 동결 전망의 주요 근거로 삼았는데요. 네. LG경영연구원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관세 정책 우려에 계엄 등 이제 국내 정치 요인도 겹쳐서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더 낮아지게 된다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서 환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금리 인하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환율이 문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전문가는 이 환율 상승으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를 텐데 한은의 정책 목표 1순위가 물가 안정인 만큼 이제 성장보다는 우선적으로 물가 안정 측면에서 이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네. 금리 인하를 서두르는 만큼 이 경기 부양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네. 작년에 10월하고 11월 기준금리 연속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시장 금리와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이자 부담이 완화돼야 내수 등 경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작 가계대출 관리 등 금융 정책으로 통화 완화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네. 6명 중에 네. 지금 절반이 기준금리 동결을 그렇죠. 내다봤고 그럼 나머지 3명은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쪽인데 여기서는 어떤 주장을 내놓고 있죠? 네, 이 조사했던 6명 중에 나머지 3명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환율은 좀 안정될 것으로 봤고요.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진작 필요성을 더욱더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이들 관측대로 금통위가 작년 10월, 11월에 이어서 다시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긴 연속 인하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에 한은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이제 2월까지 무려 6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5.25%에서 2%까지 급격하게 내렸었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서는 정치 불확실성 탓에 정책이 이제 부재한 만큼 통화 완화 정책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요. 네. 또 환율 위험의 경우에 현재 이미 환율에 많이 이런 리스크가 많이 반영된 상태다. 환율이 추가로 더 오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내수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우선 금리를 낮춰야 한다면서 건설 투자가 부진하고 소비 침체도 이어지는 데다가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도 올해 둔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안전판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경쟁률, 성장률 같은 경우도 1%대 중후반까지 떨어질 우려가 커지는 만큼 좀 금리 인하로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번 달 회의에서는 네. 그러니까 전망이 지금 5대5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인데 네. 중요한 건 올해 전체적으로 몇 번이나 인하할지 이게 횟수가 관건입니다. 그렇죠. 이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한국은행이 한 1월, 2월 중 금리를 한번 내린 뒤에 연말까지 두세 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뒤에 이제 인하 사이클을 좀 마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에 한 0.25%포인트씩 낮춘다고 가정을 하면은 올해 기준금리가 0.5%에서 0.75%까지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네. 노무라증권은 현재 기준금리가 시장금리 등과 비교해서
여전히 다소 통화 긴축적이다. 한은은 이제 2월에 성장률 전망 차양 조정과 함께 추가 인하에 나설 것이라면서 올해 3분기까지 분기별로 한 차례씩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연 2.25%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기준금리의 경우 6명의 전문가가 모두 1월 FOMC에서 동결 이제 할 것으로 좀 전망하기도 했고요. 네, 1월 FOMC 동결 전망까지 이번 금통위 전망에도 반영이 됐겠죠. 네, 알겠습니다. 금통위 회의 전망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연초 수출 플러스 출발 반도체가 견인. 새해 들어서 네. 바로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새해 초 수출이 반도체와 승용차 등에 힘입어서 플러스로 출발했습니다. 이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6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는데요. 전달 수출은 6.6% 늘면서 역대 12월 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출액을 한번 품목별로 보면은 반도체가 23.8% 급증했고요. 수출이 승용차가 4.7%, 선박이 15.7% 증가했습니다. 네. 반면에 석유 제품이 47% 급감했고 자동차 부품도 수출이 좀 줄긴 했습니다. 이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고 베트남 수출은 26% 넘게 늘었습니다. 네. 반면에 유럽 연합과 일본으로의 수출은 줄었는데요. 우리나라 상위 수출 세계의 비중은 한 48.1%로 집계가 됐고요. 네, 지금 내수가 어려우니까 수출이라도 잘 네. 버텨줘야 되겠고요. 그럼 수입 통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일부터 10일까지 수입액 같은 경우는 19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은 반도체가 26%, 가스가 15% 증가를 했고요. 원유와 석유 제품, 기계류 등은 수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 수지는 연초에 29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네. 정부는 수출은 이제 반도체와 선박, 철강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새해 이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무역 수지의 경우에 적자를 보였으나 이는 이제 월 초에 수입이 집중되면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으로 월 말로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출입 무역 통계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은행권 돈잔치, 임금 인상률, 성과급 상승. 코로나 사태 때, 그러니까 이자 장사를 한다라고 이제 은행권이 지탄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기준금리 인하기가 시작됐는데도 성과급 잔치를 계속하고 있나 봅니다. 네, 경기 한파에도 은행들은 작년보다 임금 인상률을 높이고 성과급 규모를 이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최근에 시중 5대 은행 가운데 국민은행 외에 4개 은행의 임금 인상률이 이제 일반직 기준으로 2.8%로 결정이 됐는데요. 네. 이 전년보다 0.8%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임단협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임금 인상률은 금융노조가 사측과 일괄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사안이어서 네. 국민은행의 임금 인상률도 2.8% 수준으로 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5대 시중은행이 사실상 다 오른다라고 봐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네. 이 은행권 성과급도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확대됐는데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올해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280%를 이제 설정을 했는데 네. 이는 작년과 비슷하지만 신한은행은 현금성 포인트인 마이신한 포인트 지급액을 100만 포인트에서 150만 포인트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네. 하나은행 역시 현금 지급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리고 복지 포인트를 50만 원 또 증액하기로 했어요. 네. 우리은행은 작년에 현금성 포인트인 꿀머니 2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복지 포인트 형식으로 3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역대급 실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코로나 때보다 더 벌었다는 건데 이게 그렇죠. 대체 얼마나 더 번 겁니까? 네, 은행들이 작년에도 역대급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이런 또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작년 3분기까지 5대 은행의 누적 순이익은 약 11조 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이제 은행권의 예수신, 금리 격차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금융 당국의 이제 가계대출 관리 요구에 대출 금리는 올리고 시장 금리 하락에 따라서 예금 금리는 내렸기 때문이죠. 네. 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1월 은행권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 차가 1.41% 포인트였는데요. 이게 1년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5대 은행의 이제 이자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발행된 이자 이익 같은 경우는 약 한 29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한 1.57%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물론 뭐 이렇게 수익성이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내수 부진에 이제 전국 불황까지 겹치면서 이제 국민들의 삶은 좀 팍팍해지고 있는데 이제 은행들이 이자 장사로 이렇게 최대 수익을 내고 돈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은 또 올해에도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은행권 분위기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중국 전기차가 온다. 비아디 국내 상륙 초읽기. 중국 전기차들이 이제 국내에 곧 진출한다고요. 맞습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우리나라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네네.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대표 주자인 비아디는 이제 16일에 인천에서 이제 승용차 시장 진출을 알리는 공식 행사를 열고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모델과 전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이 소형 SUV인 이제 아토3와 소형 해치백 등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 가격이 아토3의 경우에 한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예요. 네. 이 보조금을 적용하게 된다면은 뭐 3천만 원대 초반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네. 이 가격이 이 기아 EV3라던가 캐스퍼 전기차 등과 좀 비슷해서 직접적으로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아디는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데요. 작년에만 190만 대 전기차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번 우리나라 진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전역으로 시장을 확대하려는 비아디의 어떤 전략적 행보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일본에서는 전기차 판매로 도요타를 앞지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작년에 비아디는 한 2,223대를 판매해서 역대 최대를 달성했는데 비아디는 도요타는 2,038대에 그쳤습니다. 네, 비아디가 아시아 시장에서 성공할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팔리냐를 봐야 될 텐데. 맞습니다. 비아디 말고 또 어떤 업체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죠? 샤오펑 역시 우리나라 지사 설립과 판매 딜러사를 물색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진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중국판 테슬라로 불리는 샤오펑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탑재한 전기차를 앞세워서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이 샤오펑의 전기 세단 P5가 국내에서 시험 주행을 하면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었던 적이 있고요. 이 샤오펑은 가성비를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4천만 원대 미만 제품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리 자동차 산하의 고급 브랜드인 지커도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시장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네. 지커의 경우에 3천만 원 후반대에서 4천만 원대의 라인업 보유하고 있는데 SUV 모델 같은 경우도 테슬라보다 한 200만 원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한 3, 4천만 원대니까 우리나라 자동차와 직접적으로 경쟁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처럼 중국 전기차가 치열한 가격 경쟁과 기술력을 앞세워서 국내 전기차 테슬라 등과 경쟁하면서 전기차 경쟁 테스트베드가 되는 등 이 현대차 그룹과 테슬라가 주도하던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판도가 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